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소감 어떠신지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한 번씩 질문을 좀 해가면서 그리고 관객 여러분 질문도 같이 취합하면서 오늘 Q&A 만들어 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안내를 하나 드리면요. 화면에 지금 QR코드가 떠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지 않고요.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는 오픈카카오 채팅방으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촬영하셔서 오늘의 오픈카카오 채팅방으로 입장하시고요. 오늘 게스트분들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Q&A 진행하는 도중에 같이 여러분의 질문까지 취합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일단 제가 먼저 게스트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일단 영화를 보시는 누구나 이야기가 가장 먼저 궁금하실 거예요. 주원진 감독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공무원 사회는 굉장히 경직된 사회라고 하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공무원분들이 계시다면 이 경직이라는 표현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플라멩코는 조금 더 유연하고 자유로운 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된 것일까? 이 초기의 아이디어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설명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이 영화는 제가 그 당시에 이 시나리오 쓸 당시에 제가 좋아하는 게 플라멩코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이제 뭐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뭔가 저렇게 자유로운 춤을 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플라멩코를 배우면서 느꼈던 그런 자유로움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매료돼 있었고 이거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상태였는데요. 그 플라멩코를 어떤 사람이 추면은 제일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은 약간 뭔가 9 to 6일 것 같다? 약간 그런 우리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 플라멩코를 추는 사람의 그 초기 상태가 뭔가 저렇게 퇴근할 수 있는데 좀 과하게 일하는 사람이면 어떨까? 그러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미디 영화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시행정? 그러니까 자기들은 되게 열심히 일하는데 사실 옆에서 보기에는 뭐 저렇게까지 하지? 약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이 자신의 오피스를 부수고 나왔을 때 어떤 해방감과 통쾌함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쿠키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신 과정도 조금 더 추가로 여쭤볼까요? 저는 이 쿠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상적인 캐릭터였지만 남초 조직이 굉장히 강력한 여성 리더라는 점에서 심지어 이 사람에는 한결의 불도저라는 별명이 있고 심지어 불도저를 타는 장면도 있죠.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요. 쿠키라는 캐릭터를 만들면서 여기에 입히고 싶었던 아주 여러 가지 뭐 조직의 모습 혹은 이 캐릭터의 모습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쿠키를 처음에 생각하게 된 것도 어떤 사람이 플라멩코를 추면 제일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 컨셉 자체가 이게 매드댄스 오피스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에 그 모두 퇴근한 불 꺼진 어떤 오피스에서 갑자기 우리 과장님이 책상에 올라가서 다 때려 부수면서 춤을 추면은 그게 제일 재밌지 않을까? 라는 그런 키 이미지가 있었고요. 그 쿠키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을까? 평생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왜 사람들은 저 사람을 막 약간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되게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좀 아래 부하 직원들과의 갈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겉에만 그렇고 사실은 속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플라멩코를 배우면서 만났던 다른 중년 여성들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제가 어떤 중년 여성분들과 같이 마주 보면서 마치 연경처럼 커플 댄스를 추구할 때 그분들이 지으시는 어떤 그런 수줍은 미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쿠키 같은 상사가 만약에 춤을 배우러 가면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이 플라멩코라는 춤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내면에 있는 춤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을 되게 그런 모습을 되게 응원하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세팅했습니다. 감독님의 바람대로 우리도 점차 쿠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리고 플라멩코 교실에 처음 갔을 때, 그리고 이후 아무렇게나 쳐도 플라멩코가 되는 상태의 춤을 추기까지의 이 쿠키의 과정을 또 쭉 따라가는, 그리고 나머지 두 캐릭터들의 성장 과정도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캐릭터의 개성이 각각 다르지만 제가 느낀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각자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자기 방식대로 애를 쓰다가 각자의 방식대로 그냥 탈이 나버린 거죠. 뭔가 경로를 조금씩 이탈한 모습으로 제 캐릭터의 특징과 공통점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연기할 인물들을 배우분들이 각자 마주하셨을 때 드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금은 안쓰럽다. 이 캐릭터가 내가 좀 안아주고 싶다. 혹은 등을 토닥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게 된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됐어요. 세 분 배우분들께 공통으로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저는 이제 하면서 사이코 드라마 하면서 가장 공감이 됐던 대사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제 말 좀 해보자. 그렇게 전쟁을 했냐 뭐 어려운 상황이었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내가 먼저 살아본 입장에서 답을 알려주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는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이제 저도 뭔가 일을 시작하는 단계의 사람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해가던 사람이니까 이제 중간 단계로서 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꼰대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들이 굉장히 와닿았고 근데 나는 좋으라고 한 그 말이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딸한테는 얼마나 좀 옛날 얘기 같은 거예요. 저도 그 나이가 되려면 진짜 너무 옛날 얘기인데 아직도 그 잣대로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한편 공감이 되면서도 사실은 국희는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 장면 찍을 때 이제 집시 선생님이 많이 힘드셨겠어요 했을 때 여러 버전을 찍었는데 한 번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너무 눈물이 나서 이렇게는 국희는 아닌 것 같다. 이거 여맨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이제 다시 좀 더 담담한 버전으로 이제 해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희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혼자만 다독이고 이거는 절대 남한테 들키면 안 되는 감정으로 살았던 그것들이 좀 국희를 볼 때는 안쓰러웠어요. 네. 이런 게 말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되게 사랑스럽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연경이를 봤던 시선이 그리고 연경이를 통해서 제가 사실 보고 싶지 않았던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사실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게 저를 좀 더 자유롭게 오히려 좀 더 풍성하게 해줬던 경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경이를 이제 연기를 하고 또 연경이에 대해서 제가 더 알아가고 제가 갖고 있는 연경이 같은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오히려 연경이가 되게 연약한 부분을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드러나지는 것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너무 예쁘다고 느껴졌고 너무 부러웠기도 했었고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연경이를 통해서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를 좀 더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린 배우님 답변 듣기 전에 성은 배우님이 연기하신 캐릭터 이름이 김연경이잖아요. 그 이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일 텐데 떠올리면 굉장히 강한 이미지의 스포츠 선수가 떠오르는 이름을 이렇게 심약한 캐릭터에 지어주신 것도 상당히 재미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의도를 하신 장면이지 않을까요? 의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 전까지 같은 이름이라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네. 그 약간 사실은 국희는 강해 보여서 국희 약간 이렇게 발음이 약간 했을 때 연경이 뭔가 이렇게 되게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화의 김연경으로 그 이미지를 기억하도록 하죠. 아린 배우님 마이크 드립니다. 네, 저는 원래 부모님이 저의 꿈을 뭔가 이제 다른 의견을 내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살아 하고 뭔가 강요하셨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해리를 연기하면서 뭔가 이제 엄마 국희의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엄마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좀 성실히 잘 하다가 해리도 뭔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또 찾아가는 그런 친구의 마음을 점점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면서도 해리가 원하는 삶이 있어서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뭔가 좀 얘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해리를 하면서 좀 해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안쓰러운 면이 있지만 굉장히 당찬 모습을 또 보여주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여메란 배우, 최성은 배우에게는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었는데요. 우리가 세대가 다른 두 여성 캐릭터가 화면 안에 등장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관계는 해리와 같은 관계죠. 그러니까 모녀 관계를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고 사제지간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모녀 관계도 아닌 사제 관계도 아닌 세대가 다른 두 여성의 버디무비 형태를 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고 반가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들더라고요. 두 배우에게도 이 관계성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관계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찍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잘 못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중년 여성과 후배와의 관계를 이렇게 버디물로 푸는 게 별로 없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버디물로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들고 이제 또 성은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 이 영화에 좀 재밌기도 하고 어려운 지점이 제가 가장 먼저 위기를 겪은 딸인데 딸의 이야기를 둘이서 직접적으로 푼다기보다 딸과 비슷한 후배를 통해서 그거를 변화를 느끼고 이해하게 되는 지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독특하기도 하고 이게 당사자들과 서로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저런 얘기들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제 비슷한 후배들을 일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지점이 좀 재밌었어요. 네네. 저는 쿠키랑 연경이가 어쨌든 이 작품 안에서 이 서사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뭐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마주하게 되면서 되게 가까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사실 선배님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촬영하기 전에 이제 저희끼리 이제 저희 감독님이랑 선배님이랑 저랑 이제 셋이서 이제 리딩을 또 하고 많이 만나기도 했었는데 그때 한번 밥 먹을 때였나 선배님께서 선배님의 불안을 되게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사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뭐라고지만 내가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고 나도 사실 너무 불안한데 정말 내가 너무 그냥 우러러보는 선배도 너무 내 눈앞에서 떠오는 거를 너무 용기 있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드러내 주시니까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너무 든든하고 감사한 거예요. 맞다. 이 사람도 참 어쩔 수 없는 우리는 다 인간이고 다 이런 감정을 느끼지라는 게 저한테는 사실 연경이와 쿠키와의 관계처럼 어떤 시작점이 되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 작품을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기억이 되게 컸고 감사했고. 네. 여메란 배우님은 그 순간이 기억나세요 혹시? 저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 봐요. 뭔가 이제 완벽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용기 있는 고백이 아니고 저의 실체를 본 거죠. 실체를 확인하고 저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 순간이 영화 속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관계성과 쭉 이어졌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 과정을 쭉 보다 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이 밖으로 튀어나온 어떤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겪고 싶지 않아 하는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괜찮아. 그래도 돼. 다음 스텝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영화 바깥에서 최성은 배우와 여메란 배우의 순간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 쿠키와 연경의 순간이 좀 자연스럽게 오버랩되는 안과 밖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린 배우님은 저는 드라마에서 연기하시는 것을 보고 이번에 영화 연기를 또 보게 됐는데 아이돌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저 너무 그 그룹의 노래를 사랑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아이돌 활동 역시 사실 저는 그룹의 성격에 따라 혹은 활동하는 곡의 분위기에 따라 각자가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린 배우가 무대에 서 있을 때 곡의 해석에 따라 조금씩 어떤 캐릭터나 의상이나 많은 것들이 바뀌듯이요. 근데 그와 다르게 영화와 드라마 연기라는 것은 또 무대에서 연기와 또 다른 과정의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간 영화 연기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로도 연기를 경험하셨으니까 그 접근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한다는 노하우를 스스로 조금씩 쌓고 계실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뭔가 아직은 많은 경험을 해보지는 못해서 뭔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제가 뭔가 아직 노하우가 쌓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영화든 드라마든 무대든 하면서 그냥 좀 많이 배우고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느끼고 지금 노하우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단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다음에 무대에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또 네. 그 연기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방금 쌓고 계시다는 그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 기대를 가지고 또 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순서상 마이크 배치가 아마 최성훈 배우에게 먼저 질문 드리는 게 편하실 것 같죠? 처음으로 연경이 플라멩코 복장을 제대로 차려입고 거울을 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뭔가 눈물을 글썽이는 순간이 있는데 저는 그 순간을 왠지 최성훈 배우의 해석이 무언가 더해진 것 같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각본상의 묘사가 어땠는지 저는 전혀 모르지만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하시지만 저는 성훈 배우 눈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가 캐스팅된 순간 혹은 그 캐릭터를 연기한 순간 그 모든은 최성훈 배우가 만들어낸 무엇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장면에 각본상의 묘사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그 장면의 배우의 해석이 어떤 식으로 더해졌는지 굉장히 궁금한 장면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딱 나오기 전에 대본을 다시 봤는데요.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른다라고 적혀 있었고 아, 그대로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감독님이 어땠으면 좋겠는지를 아주 지문을 세세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랬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됐어요. 연경이가 출근하기 전에 거울은 볼까 잘 안 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그냥 거울 속에 나를 그렇게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플라멩코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런 모습을 딱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 뭔가 뭐 말로 형용할 순 없겠지만 어떤 그 벅차오르는 감정이 그때 딱 들 거라고 느껴졌고 그래서 사실 뭐 촬영을 할 때는 조금 뭐 테이크도 여러 번 가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 마음을 잘 느끼고 나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그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가 잘 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왜 콕 집어 그 장면을 언급하냐면 그 장면을 배우가 자칫 조금 느끼하게 연기하면 거울 속 나 너무 예쁜데 이런 느낌의 장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장면의 느낌이 나한테 오지 않는데 싶은 어떤 온도가 될 수 있는데 그 장면의 온도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적절하게 최성훈 배우가 연기해주는 덕분에 우리도 연경의 마음에 좀 쑥 들어갈 수 있는 장면으로 완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배란 배우님 오늘 당장이라도 플라멩코를 추실 것 같은 복장으로 등장하셨는데 이 영화로는 플라멩코를 경험하셨고 또 아직 국내 일반 관객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 폐막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정지영 감독의 내 이름은 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한국 무용을 또 배우셨어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춤을 배우는 것이 사실은 내가 평생 좀 구석구석 들여다보지 않았던 몸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연극 무대에서 너무나 경험이 많으시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춤을 통해 나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되거나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신 것들이 새롭게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많이 늙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네네. 이게 한 3개월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 무용하고 플라멩코를 같이 연습하게 됐어요. 근데 호흡이 너무 다르거든요. 한국 무용은 진짜 천천히 추는 춤이고 플라멩코는 계속 힘을 주고 이제 구르는 춤이라 상반된 템포를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왼쪽 발목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긴 했는데 저는 어떤 것들을 배울 때 직업이 배우니까 이제 배우의 자꾸 배움을 좀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근데 플라멩코 선생님은 잘한다 계속 칭찬해 주셨고 한국 무용 선생님은 자꾸 저한테 춤추려고 하지 마 자꾸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춤을 추러 왔는데 춤을 추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어떻게 하는 얘기야. 계속 그렇게 됐었는데
플라멩코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와 이 춤이 왜 영혼의 춤이라고 부르는지 알겠다. 그냥 그걸 내가 선생님이 하는 동작으로 따라하려고만 하니까 그냥 어떤 영혼이 없는 움직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 춤을 출 때 좀 더 내면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 집중의 결과가 또 이 영화에 들어있기도 한데요. 언급해주신 것처럼 이 플라멩코라는 춤이 소리의 박력이 좀 남다른 춤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손뼉을 치거나 뭐 발을 구르거나 이런 동작이 많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영화 속의 춤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해리가 남자친구랑 있는 집에 찾아갔을 때 엄마도 나한테 앞으로 간식 끄라고 할 때 발을 쿵 구르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이 영화의 춤과 좀 연결된 동작인가?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나 뭐 개무시당하면서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게 얘라고 하면서 퍽 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소리의 사운드들이 해리는 춤을 추지 않지만 플라멩코와 좀 연결된 동작들인가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됐는데 그런 춤의 특징이 이 영화의 소리, 그러니까 사운드 설계에도 조금 반영된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네, 사실 플라멩코라고 하는 그 음악이 그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낯설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다 정박이잖아요. 근데 플라멩코는 이제 으따 으따 약간 이런 식으로 엇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뭐 그런 어떤 낯선 세계와 접하고 이런 것을 표현하기에 되게 적합한데 제가 사운드를 설계할 때는 사실은 이 영화는 사운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쿠키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좀 집중을 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 플라멩코라고 하는 춤이 처음에는 쿠키를 괴롭힐 때는 되게 이게 뭐지? 되게 시끄럽고 뭔가 뭐 지금까지 듣던 거랑 너무 다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쿠키가 플라멩코를 아직 싫어하는 만큼 그렇게 표현되기를 바랐고 쿠키가 이 플라멩코에 빠져드는 순간부터는 뭔가 마녀 집회에 초대된 것처럼 플라멩코에 등장하는 모든 그 기타, 뭐 노래 아니면은 같이 부르는 합창 이런 것들이 쿠키를 좀 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세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쿠키가 플라멩코를 즐기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뭔가 쿠키가 그 기존에 자기의 어떤 일상에 있던 그런 평범한 사운드 같은 것들마저 플라멩코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즐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소리를 이용해서 뭔가 그 오피스까지 부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사운드가 좀 점점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급하셨던 그 정말 마녀 집회 분위기를 이끄는 그 집시 여인 선생님을 연기하는 배우는 또 염혜란 배우님과 연우극단에 예전에 같이 계시면서 연극 무대에서부터 꿈을 키웠던 우미아 배우님이 연기하고 계시기에 한층 더 반가운 마음이었고요. 이 영화에 많은 공간이 등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의 일터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성인데요. 그 가운데 옥상이 좀 여러 번 새로운 한계점으로 등장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물의 대화나 상황에 맞춰서 공간이 다양한 분위기로 바뀌던데요. 어떤 공간으로 좀 옥상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옥상이라는 공간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생각했는데 뭔가 옥상이라는 공간이 되게 어디 물러날 데도 없고 사람을 뭔가 링처럼 가두는 그런 연극 무대 같은 공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쿠키랑 연경이 둘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사실은 서로가 이제 대화를 끝내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끝까지 가야지만 이게 끝나는 그런 공간으로서 뭔가 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쿠키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일상적인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절대로 대답을 할 수 없는 인물인데 이 연극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연극이라는 공간은 자신의 속마음조차도 굉장히 크게 외쳐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 공간 안에서 쿠키가 연경과 정말 밑바닥에 있는 속마음까지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옥상은 해방감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학교에 계신 분들도 마음이 답답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간이 옥상인데 그런 공간으로서의 옥상이 아니라 링처럼 생각하셨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인 것 같고요. 배우들에게는 공통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에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두 세대가 등장을 하죠. 쿠키로 대변되는 세대가 아까 염혜란 배우 말씀하신 것처럼 힘드시겠네요 하면 아니요 딱히 아닌데요 라고 무조건 참고 버티는 세대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연경과 해리는 윗세대가 보면 쟤들은 왜 이렇게 나약하기만 한가 왜 이렇게 불만만 많은가 하고 핀잔을 듣지만 사실은 자신만의 고민과 좀 방향이 있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야기의 기능 중에 하나가 평소 실생활이라면 우리가 절대 이해하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나 인물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게 만든다는 점이 이야기의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세 분도 이 영화 작업을 하면서 서로의 세대에 대해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럽게 생각해보는 작업의 과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담인데 저희 감독님이 이렇게 안 보이셔도 플라멩고를 엄청 잘 추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현장에서 그런 저는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 커피차가 한 번 왔었어요. 지인분들이 커피차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감독님이 꽃을 달고 플라멩고 추는 춤을 이렇게 붙여주셨더라고요. 지인분들이. 그래서 지인분들도 응원을 오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제 항상 감독님과 저와는 이제 사회적인 관계, 일을 하는 관계였다가 그녀의 내밀함을 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몰래 보는 느낌. 그리고 어떤 이제 일적으로 만난 분들의 이제 내밀한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든가, 약간 늘 보던 회사에서 보던 옷이 아니고 일상복을 입고 있다든가 그럴 때 느껴지는 낯섦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습 말고 다른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서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냥 나의 그냥 선입견으로 그냥 내가 보던 식으로 일적인 관계에서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네. 그러면서 그런 게 좀 균열이 올 때가 있거든요. 아, 이 사람 나랑의 관계 말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많은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했나? 그러면서 조금 이해의 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하게 사실 충분히 더 앞뒤 옆을 이 사람의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사실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너무 그 앞에만 보기에 급급한 거죠. 그만큼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좀 더 연약하고 나와 같이 사실 이 사람도 똑같이 그런 연약한 감정들을 느끼는 인간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 대한 그냥 그 사람이 겪는 게 결국 그 사람의 것만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저절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국희나 연경이나 다 사실 뭐 세대는 다르지만 이 사회라는 구조 안에서 정말 어떻게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뭐 피해자, 뭐 희생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점점 더 개인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가고 더 서로가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속에서 더 서로가 더 인간적으로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서로한테 다정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서로의 연약함을 좀 알고 다정하게 대함으로써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사실 이번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 일상에서도 그렇고 좀 그렇게 많이 다시 좀 꺼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엄마 국희와 많이 좀 부딪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뭔가 부모님께서 저한테 해줬던 말들을 되게 이해도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반항심이 되게 많이 컸었는데 왜 이해를 못해주지? 이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때 이제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말들이 왜 그렇게 얘기해줬는지를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뭔가 부모님이 먼저 좀 겪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세월을 지냈다 보니까 보이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해줬던 말들이었구나라는 말들을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엄마 국희와 이제 연기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더 이해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언급하신 것처럼 엄마와 해리의 문제적 관계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 두 사람은 모녀 관계이긴 한데 사실 처음에 대화하는 톤으로 봐서는 훈장님과 그 서당에 다니는 학생처럼 사자성어로 막 대화를 하면서 등장을 하잖아요. 진심을 서로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대화가 정말 통하지 않는 모녀로 등장을 하는데 그 서로의 진심을 전달해주는 도구가 편지죠. 그리고 연경과 국희를 이어주는 것도 편지 형태는 아니지만
있지만 사실 그 처음에 스토커라고 오해를 했지만 그 강한 여성 리더를 본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계속 메모를 해놓는 것들을 쿠키가 또 보게 되는 장치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역시 좀 이 사람의 진심이 정해지는 계기가 되는 글인데 배우분들 세 분은 진심을 평소에 어떻게 전하시는 편인지, 꼭 전해야만 하는 편인지, 편지 혹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실지 이 쿠키와 해리의 관계를 보면서 그 영화 바깥의 세 분의 전달 방식이 궁금해지기도 했거든요. 어떠신 편이세요? 저도 손편지 좀 가끔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안 써가지고 이제 글씨도 잘 못 쓰겠다 막 이러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아이가 처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제가 1년간을 그 포스트잇을 써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얘가 너무 이제 동네도 이사하고 그래서 이제 낯선 곳에서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불안하고 뭔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서 항상 포스트잇에 뭐라고 이제 조그맣게 글을 써서 이제 숨겨놔요. 보물찾기처럼. 그래서 어떨 때는 필통에, 어떨 때는 뭐 어디에, 준비물에, 어디에 있으면 이제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데 그거 어디 숨어 있을까 이 재미로 버텼다기보다 그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해주면서 저도 이렇게 짤막하게 쓰는 거 그리고 제일 맨 마지막에 해리한테 이제 글씨 쓰잖아요. 그때도 이 편지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연기 다 하고 나서 딸한테 편지를 썼어요. 소품팀한테 얘기해서 하나 구했다 이러면서 막 썼던 게 아직 있더라고요. 예. 지금 또 마침 새 학기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의 진심을 전해야 되는 학부모님들이 와 계신다면 이 방법을 또 포스트잇을 통해서 전달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상훈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는 근데 근데 저도 막 저는 살가운 편이 아니어서 근데 웬만하면은 좀 제 진심이 있으면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엔 사실 편지보단 좀 그냥 카톡으로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편지는 진짜 정말 그 마음을 정말 귀하게 전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네, 진심을 사실 말로 전하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좀 이렇게 낯간지럽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글로 이제 카톡으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뭔가 같이 있을 때 편한 사이면 아니다. 편한 사이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뭔가 앞에 있을 때는 이 진심을 잘 말 못하는 것 같아요. 더 뭔가 툭툭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어려운 사이면 좀 긴장해서 말을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문자를 좀 잘 사용하는 편인데 항상 그래서 좀 길게 저의 마음을 좀 다 적어서 한번 다시 확인해보고 잘 그렇게 좀 전달을 하고 싶어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짐작하건대 아마도 저 메모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오마이걸 멤버들이 아닐까라는 짐작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마이크 아린 배우 잡으신 김에 네. 영화의 후반에 해리가 무대 위에서 정말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장면은 사실 별다른 대사가 없죠. 그냥 바라보는 표정,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어떤 식으로 그 장면 해석해내고 싶으셨어요? 엄마 쿠키가 뭔가 처음으로 용기 내서 무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딸 해리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 용기를 보여준다는 게 뭔가 해리의 입장이라면 좀 먼저 다가와주는 그런 사과의 의미도 있고 해리의 마음을 이제 이해한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좀 춤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서 보면서도 좀 대사처럼 그 말이 그냥 춤을 보면서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꾹 참았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렁그렁한 눈의 캐릭터를 만날 수가 있죠. 아니 그런데 이건 제가 이 플라멩코라는 춤에 너무 문외한이어서 드리는 어쩌면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그 춤을 보고 나서 해리도 올레를 외치고 플라멩코 동작이 끝날 때 항상 그 말을 외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면 춤이 안 끝나나요? 그러니까 그 말을 외치는 게 이 춤을 끝내는 예의 같은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집시에서 유래된 춤이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동작을 하고 같은 어떤 할렘이라고 하는 취입을
같은 할레오를 외치면서 이 공간 안에 같이 포함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화이팅 말까 이런 느낌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외치면은 이제 우린 구경꾼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동참한 같은 집시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해를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사소하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이 영화 안에서 염혜란 배우님에게 언뜻언뜻 보이는 그 관능미가 저는 정말 장난 아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어쩔 수가 없다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 미라라는 역할이 좀 그런 뉘앙스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연출가들에게 염혜란 배우를 저런 느낌을 씌워보고 싶은 욕망이 좀 있지 않은가. 감독님에게도 어쩌면 염혜란 배우에게 그런 이미지를 한번 입혀보고 싶었던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는데요. 관능. 아 그죠. 스읒이 나왔네요. 아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뭔가 여성 그 리더들을 좀 되게 존경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뭔가 쿠키가 이런 연기를 했을 때 되게 우러러보는 모습이 완성될 거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쿠키가 자기 안에서 이걸 깨고 나올 때는 그 정말 플라멩코를 정말 뭔가 밑바닥부터 온 에너지로 플라멩코를 출고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멋있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정말 멋졌습니다. 채팅방에 올라오신 질문들을 제가 지금 쭉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배우분들 뭐 얼마나 연습하셨는지, 가장 좀 수월하게 찍으셨던 춤장면, 어렵게 찍었던 춤장면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많이들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동물을 계속 연습하고 또 단체팀은 단체팀이 또 따로 연습을 하다가 한 번씩 만나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럴 때 혼자 추다가 사람들 많아지면 어찌나 든든한지 굉장히 든든했어요. 그래서 이제 숨을 좀 쉬겠다. 이래서 그 이제 같은 배우님들이랑 같이 만났을 때가 너무 수월했고 힘을 받았는데 근데 또 이제 그분들은 너무 춤을 잘 춰요. 배우들인데 춤을 너무 잘 추셔갖고 마지막 장면에서 막 저한테 막 쿠키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창피하다. 너무 창피하다. 큰일 나다. 그래서 수월하면서도 또 되게 어려웠던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네. 네, 저희 한 3개월 정도 연습을 했던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 추는 거가 제일 어려웠고요. 사실 모든 춤이 어렵긴 했는데 동물을 그래도 한번 끝내놓으니까 뭐 다른 거는 좀 더 재밌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춤과 관련해서 두 분이 함께 추시는 춤의 호흡을 어떻게 또 만들어 가셨는지에 대한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함께 추는 게 근데 되게 이렇게 몽타주처럼 이렇게 짧게 동작들 위주였는데 사실 그거 찍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왜냐면 이게 막 부담이 없었다 그래야 되나? 부담이 없었고 그런 어떤 이 둘의 같이 연습을 하면서 나온 어떤 사랑스러움? 전화 받으시. 네, 사랑스러움이 담기면 사실 저는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때 찍었을 때는 되게 여러 장소에서 짧게 찍었는데 되게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질문 굉장히 날카롭네요. 염혜란 배우님, 실제로 해리 같은 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리가 저한테 벗어나고 싶다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되잖아요. 제가 쿠키가 너무 허무맹랑한 걸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뭐 잘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딸에 대해서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지금까지 잘 그래도 케어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너무 그 억압하고 내 식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자꾸 내가 너를 가장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지점으로 계속 한 게 해리를 너무 답답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딸이 있으면 어떡하냐. 해리 같은 딸. 해리 같은 딸은 사실은 그동안 너무 말도 잘 듣고 엄마의 자랑이었을 것 같아요. 자랑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사진 보는 장면 찍을 때도 그런데 이제 혼자 남아 있는 그 졸업 사진 점점 웃음을 잃어가는 해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올린도 키고 달리기도 하고 이랬던 애가 점점 졸업 장면을 졸업 증서를 잘 갖고 있는데 상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얼굴이 표정이 없어져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한테서 뭔가를 뺏어버렸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진을 천천히 바라보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꼭 필요한 장면이었을 거라는 생각 들고요. 염혜란 배우님께서도 연경 역할처럼 처음에 직장 생활 혹은 사회 생활, 조직 생활에 적응해 나가시기 시작했던 사회 초년생 시절이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이겨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올라와 있네요. 맞아요. 저는 근데 초년생 때 일 굉장히 잘했어요. 연경 같지 않았습니다. 연경 같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가 저한테 뭔가 딱 깨게 만들었던 게 연경 같은 사람을 조금 이해를 못했어요. 오히려 왜 저렇게 답답하지? 지금 나는 할 일이 너무 잘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는 왜 안 보이지? 이제 같은 동기들한테도 왜 빨리 못 가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해를 못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칭찬받고 오히려 저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더 비교당하고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연기적인 게 아니고 그냥 일할 때요. 일할 때 그냥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랬었는데 이번에 하면 이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나이를 먹으면서도 그렇고 다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다들 너 같지 않아. 네, 생각하는 게 다 너 같지 않고 다 너 같은 호흡일 수 없어를 점점 나이 들면서 느껴요. 그러면서 나의 호흡을 나도 모르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강요가 됐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나만의 속도가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쿠키의 젊은 시절, 그러니까 프리퀄을 볼 수 있다면 염혜란 배우님의 젊은 시절의 모습과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지금 잠깐 해보면서 들었고요. 비슷한 질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류인데 제가 두 개를 한번 묶어서 해볼게요. 일단은 사회초년생분들이 지금 많이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사회초년생이라 그런지 회사 일을 하면서 눈물을 할 때가 정말 많은데 어제도 업무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플라멩코 말고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를 추천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라고 공통 질문으로 주셨고요. 이와 비슷하게 또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각자 연기하신 인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에 어떤 말 해주시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 시기를 지나는 관객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그러니까 각자가 연기한 캐릭터의 세대가 가장 좀 힘들 것 같은 순간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그리고 플라멩코 말고도 혹시 또 그 기간을 조금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이 두 가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어떤 답변 배우분들 눌러주실까요? 저도 사실은 그 단순한 즐거움을 잘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일만 열심히 하고 뭐 이래서 사실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고 자꾸 뭘 배워도 이걸 빨리 진도를 맞춰야 될 텐데 이걸 내가 어디까지는 해내야 될 텐데 그래서 순수하게 즐기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에게 갑자기 휴식이 생겼을 때 뭐가 없을 때 제가 도망갈 구멍이 없더라고요. 그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나 진짜 일만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 드는데 아주 사소해도 내가 뭐 좋아하지? 그냥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 중에 하나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먹을래? 그럴 때 아무거나 아니고 나 뭐 좋아하지? 생각해보는 거. 너 뭐 하고 싶어? 그럴 때 아무거나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 오늘은 어떤 게 하고 싶을까? 그냥 커피가 마시고 싶을까? 조용한 게 좋을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닌데 남을 배려한답시고 그냥 아무거나 아무데나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편한 사람한테는 나 오늘 이게 먹고 싶어 이렇게 좀 얘기해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보면 저도 지금 그런 단계거든요. 잘 몰라가지고 저에 대해서 나 어떤 거 좋아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작은 거라도 한번 해보시면 그게 조금 숨구멍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많이 우셨다니까 제가 가슴이 아프네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이 또 화를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선배님이랑 마찬가지로 되게 단순한 즐거움을 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효율적인 거, 막 이런 거, 시간 낭비하는 거 너무 싫고 막 이랬었는데 저도 점점 더 사실 그것에 대한 필요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요즘에 저한테는 좀 수영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영을 할 때도 사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어떤 것들 중에서는 단연코 제일
제일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저도 쿠키처럼 사실 굉장히 몸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인데 물에 있을 때 그 물과 만날 때 제 몸의 감각을 이걸 느끼는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제가 이완할 수 있고 물이랑 같이 제가 뭔가 이렇게 몸을 쓸 수 있다는 게 사실 그래서 저는 플라멩코가 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되게 잘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게 결국 몸의 감각을 느끼는 거는 또 다른 것, 그러니까 되게 도움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간한테. 그래서 좀 몸을 움직이면서 내가 내 몸을 인식하고 내 몸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사실 삶에서의 많은 것들이 조금 좀 자연스럽게 모든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 믿는 편이어서 뭐 플라멩코가 아니어도 뭔가 내 몸을 써서 움직일 수 있는 내 몸의 감각을 좀 이렇게 새롭게 뭔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또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취미가 딱히 없는 편이어가지고 저번에 또 같이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도 취미가 없는 편이어서 최근에 뭔가 안 해봤던 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뭐 혼자 영화를 보러 간다던가 아니면 혼자 조금 외진 곳, 좀 사람 많이 없는 조용한 그런 북카페 가서 뭐 책을 보고 대본을 본다던가 그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그 시간들이 힐링이 되고 약간 좀 잠깐 받고 있던 스트레스나 그런 불안감이 좀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안 해봤던 것들을 한 번씩 도전을 해보면서 뭔가 자기한테 맞는 그런 장소나 시간들을 좀 찾으면서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저와 해리와 같은 뭔가 그런 해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 제 또래 친구들인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뭔가 꿈이 있거나 방향이 있다면 나중에 뭐 했을 때 좀 잘 안 되거나 하더라도 후회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 해보고 하는 후회보다는 일단 해보고 뭐 안 되면 다른 방향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리처럼 만약에 원하는 꿈이 있거나 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면 좀 뭔가 자신감 있게 엄마한테 이렇게 좀 얘기도 해보고 부딪혀보고 그런 꿈을 한번 좀 이뤄나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각자의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기 때문에 한자 한자 굉장히 힘주어서 진심을 전달해 주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혹시나 정말 뭐 한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우리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린 배우를 밖에서 만날 일이 있어도 방해하지 않기로 조금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니까 네, 약속을 하도록 하고요. 이런 반응들도 채팅방에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부터 회식 건배사는 올레입니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고요. 회사 회식에서 플라멩코를 추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쏘았는데 이 영화를 다시 보고 플라멩코를 잘 추면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와서 또 상품권을 그 회사에서 쏘기로 약속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행사 때 플라멩코가 이제 대세가 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여주신 관객분들 계시고 혜란 선배님과 또 너무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성은 선배님께서 너무 좀 잘 플라멩코를 또 해주셔서 차라리 내가 없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멋있게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같이 못했던 거 너무 아쉽지만 영화에서 너무 멋있게 담긴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상상력이지만 짧게 감독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면요. 영경이와 쿠키는 친구가 된 것 같아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직장에서 친구를 만드는 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혹시 연령대가 비슷한 해리와 연경이도 나중에는 친하게 지냈을까요? 두 사람의 케미도 더 보고 싶었어서 궁금합니다, 감독님. 이런 질문 주신 분 계십니다. 이게 저기 내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초보에서는 아마 배우분들도 모르실 텐데 해리한테 쿠키 편지를 갖다 주는 게 연경이었어요. 그래서 보셨어요 선배님? 그래서 연경이 너를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하고 있어 막 이런 거
이런 대사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뭔가 둘이서 되게 할 얘기도 많고 서로 뭔가 친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안 그래도 그 편지가 어떻게 전해졌을까가 이 영화의 미스터리이기도 한데 저도 이 상상을 혼자 몰래 해보았는데 이게 오피셜이었다니 굉장히 반가운 동시에 상상의 영역으로 남은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고요. 이건 질문은 아니고 의견을 남겨주신 분의 내용을 짤막하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마도 쿠키의 나이대와 비슷한 연령대 관객분이 써주신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딸을 위해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 특히 가장 뼈아프게도 소중한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음을 쿠키가 깨닫는 과정이 마치 저의 일처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몸에 힘을 빼도 괜찮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방법을 알아낸 쿠키가 아무렇게나 멋진 춤을 출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아린 배우님부터 오늘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끝인사 한 말씀씩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주말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희와 함께 또 많은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답변이 만족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대답도 하고 또 얘기도 나눴으니까 좋은 시간이 되었길 또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또 저희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쿠키의 마지막 말, 나는 아무렇게나 쳐도 플라멩코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번 3월은 특히나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주변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도 괜찮다라는 말을 본인에게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따뜻한 3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쿠키의 대사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맞고 틀린 건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너무 경청해 주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영화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관객분들이 느껴주실 때마다 뭔가 되게 공명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감사합니다. 3월 4일에 개봉을 해서 지금 부지런히 관객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고요. 봄이 왔습니다. 오고 있는데요. 따뜻한 봄, 즐거운 봄 보내시길, 이 영화와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저희 단체 컷 한번 찍으려고 하거든요. 핸드폰 불빛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올레 올레 하나 둘 셋 올레 네 감사합니다.